예, 들으신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포기한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는 없었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격적인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말에 저는 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이유가 뭐 법무부 장관이 시켰다든지 또는 뭐 수사지휘권 발동을 차관이 전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에 검찰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보안권, 보안수사권 이 문제를 검찰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검찰총장 대행이 의식을 하고 알아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그것이 결국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적인 항명, 반발 뭐 이런 것이 계속됨으로써 본인이 못 버티고 스스로 사퇴한 거 아니냐. 저는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과정들이 다 밝혀지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결코 뭐 수사지휘권 발동 운운이라든지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라는 지시는 분명히 없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뭐 그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사실 참 최악의 검찰총장 대행으로 뭐 검찰총장도 아닙니다만 검찰총장 대행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찰이 잘하신 것처럼 공익 수호자로서 불의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당군 1회 최대 취적 사업이라고 했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당군 1회 최대 부패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김만배 재산 동결한 게 2,200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1심 추징이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1,800억이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확보하지 못한 것까지 하면 6,100억이 김만배에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욱에게는 한 1,100억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용인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점에서 당연히 항소를 제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것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또 무언에 또 압력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굴복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반발 또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지금 검찰총장 대행직을 사퇴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모습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검찰총장 대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행의 대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되는데 검찰의 수장이 내부 요구에 의해서 물러난 게 이제 2012년이었죠. 한상대 검찰총장 이후에 이제 13년 만인데 당분간 좀 검찰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행의 대행 체제가 13년 만에 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검찰 내부의 수뇌부와 또 수사팀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특히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이런 상부에서 어떤 외압이 있어서 항소 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확인된 진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더라도 또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에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 보안 수사권에 어디였는지 막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지금 뭐 정황상 볼 수 있는데 검찰 내부는 정말 좀 반성해야 된다. 첫 번째 반성해야 될 것이 유동규라든지 또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도
1심 판결 결과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검찰 구형이 적게 되었다. 일각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유동규와 수사팀 간에 일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불리한 진술을 한 대가로 구형 자체를 작게 한 거 아니냐, 뭔가 거래한 거 아니냐, 조작 수사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좀 해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할 거는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집단적인 항명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하는 것이 더 강하고요.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위원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때 당연히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마디도 못 했던, 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수사를 할 정도로 아주 저자세로 수사해서 결국 무혐의로 처리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했던 검찰이 집단적인 이 항명을 민주당 정부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강된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꾸 집단 항명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오히려 더 여론에 역풍을 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이러한 선택적인 항명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일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원들조차도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아주 정치적인 어떤 항명을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개강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는 그런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의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검찰들이 반발하는 건 과거에 반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당시 이제 중수 폐지로 인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상당히 검찰의 어떤 이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하나, 이런 어떤 평가가 여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기소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즉 불이한 어떤 수익, 그리고 불이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도록 하는 이 기소권은 국민이 부여한, 그리고 헌법이 부여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받았고, 그리고 이 외압을 검찰총장 대행이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구형이 되는데 또 선고가 됐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완전히 그래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형과 선고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큰 부당 수익, 이 천문학적인 수익 면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은 정말 이 검찰권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어떤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하지 않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의 1차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도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론에서도 문제 제기 있어서 서울 고검에 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기소 처분을 해서 지금 현재 또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 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김만배와 이 남욱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얻게 되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중립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게 김만배 일당과 그러면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 내부의 이런 어떤 반발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이 권력으로 진누를 하다가는 저는 더 엄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판이 자꾸 이제 중단되었다 자꾸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에 맞지 않죠. 항소심은 열리게 돼 있고,
그 지금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부분은 무죄로 났던 부분, 이거는 뭐 항소를 해봤자 거의 뭐 그대로 1심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 뻔한 일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부분은 또 이 항소심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특히 성남시가 피해자인데 성남시가 지금 민사소송해서 한수 소송을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판 항소라든지 또 다른 민사재판에서 범죄 수익에 대한 그게 국가 몰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인 성남시로 다시 기속이 될 건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그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는 것이 모든 범죄 수익조차도 다 인정해 주는 걸로 모든 것이 재판이 끝났다는 식으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민사로 인해서 이 김만배 일당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경법상에 관련된 것이 지금 무죄로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죄가 되는데 민사로 이 부분을 해결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법조계 일치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김만배 일당이 항소를 한 부분만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선고된 징역 뭐 8년이라든지 5년, 4년도 굉장히 좀 줄어들 그럴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이번 사건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지금 대장동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어떤 문제로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항소 포기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김만배 일당에게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자꾸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의 수사 부실에 대해서도 꼭 짚어봐야 된다. 검찰이 유동규나 정민용 그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구형보다도 판사들이 1심 판결에서 더 많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검찰이 해명할 것이며, 특히 추징을 저 정도로 그 1심에서 결과로 나올 때까지 검찰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왜 안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맞는데 검찰이 무조건 뭐 수사를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법상의 수익을 책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다툴 때 검찰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항소 포기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 종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게 항소 포기 외압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뭐 국어 시험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장 사인도 있었고 또 대검에서도 동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을, 이 이야기는 당연히 항소를 하지 말라는 수사 외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노만석 권한 대행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단순히 지금 법무부 장관선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이 문제를 개입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노만석 대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잠시만요. 말씀만 조금만 예, 예. 더 드리면요. 자꾸 그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었다고 했는데 방금도 우리 자막에서 보았다시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얽어매어서 정치적 외압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이런 것은 좀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관련해서 저희가 좀 녹취를 준비했는데 어제 마침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했고요.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을 했을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성호 장관의 관련한 발언, 뭐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아니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대검과 생각이 다르면 서면 지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서면 지휘를 왜 안 했느냐? 서면 지휘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았으니까 이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대검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표명을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라 하면 이게 수사 외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 본인도 과거 의원 시절에 뭐 지금도 의원입니다만 의원 시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 자체가 수사 외압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사 외압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사항이라면 당연히 이제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발동을 해야 되고 수사 지휘는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위원회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결국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또 법무부 차관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또 법무부 차관은 또 수사지휘권 이야기도 하면서 노만석 그 총장 대행에게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그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노만석 대행이 좀 비겁하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결국은 용산과 법무부에서 검찰을 압박했기 때문에 본인이 적당한 선에서 검찰 입장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어떤 자인한 꼴인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노만석 대행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더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고 있고 또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태는 정말 정치 공세고요. 국정조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지금 1심 재판 결과 유동규라든지 정민규 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보다도 판사들의 판결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형량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유동규와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던 소위 말하는 조작 수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판결로서 이렇게 증명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지금 우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작 의혹까지 있는 마당에서는 그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는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빨리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법사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특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고 또 별도의 어떤 상설 특검까지도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지어서 이 정치적 논란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사퇴 요구는 과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태는 뭐 국정조사와 특검 뭐 이후에 해도 저는 뭐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데 겉으로는 뭐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국정조사의 주체를 법사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런데 법사위가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의원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완전히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합니다. 조갑재 선생마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못지않은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끌게 되면 나중에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넘어서 다른 어떤 큰 문제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야 대표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네, 여야 대표들의 이제 강경한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 함께 이제 집단 항명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입장까지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은 정말로 개강된 분위기다. 왜 민주당 정부만 들었으면은 검찰들이 이렇게 항명을 집단적으로 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그 무혐의라든지 또 각종 편파 기소라든지 특히 그 지기현 부장 판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 피고인을 70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날로 지금까지 한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그 석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검찰총장에게 말 한마디 못했으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그 말을 빌미로 해서 뭐 집단적으로 항명을 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뭐 그런 그 선택적 집단 항명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개강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특권들이 많았습니다만 왜 검사들만 유일하게 그렇게 파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법을 만들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참에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강이 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검찰들은 지금 그 조작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할 일은 좀 협조해야 된다. 앞으로 만약 상설 특검이 있으면 또 검사들이나 뭐 변호사들 다 파견을 받겠지만 이 부분에 검찰의 항명에 이번에 동의하지 않았던 선택적 항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다수의 검찰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안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도 지금 40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민주당 정권에 반발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찔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검찰들을 이틀막하고 검찰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더구나 이제 여론의 어떤 후폭풍이 엄청나게 저는 셀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검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준사법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신분보장인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의 양정, 즉 징계에 있던 수위가 최대 해임 파면까지 돼 있는데 검사는 해임까지 규정이 법에 돼 있고 파면은 헌법상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파면 의결을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 많은 검사들을 민주당이 압도적 그 수를 앞세워서 국회에서 파면 의결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이 이제 취소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검사 제도를 바꾸어서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위헌의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수사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법치주의, 상권분립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검사들의 어떤 집단 어떤 반발의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인데 좀 전에 최 의원께서 이제 선택적 항명했는데 그 검찰이 선택적 항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명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그 윤석열 정권 때 처음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게 아니죠.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통령 그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고발함으로써 대장동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어떤 수사가 됐고 조작 기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또 보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를 바꿔서 계속 규탄 대회를 하고 있고 뭐 투쟁의 수위도 그렇고요. 발언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연사의 연설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한교안이다. 아니 뭐 항소 포기한 것에 항의한다 하면서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한 변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교안이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는데, 자, 한교안 전 총리는 지금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 그동안 세 차례의 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다 불응하고 압수수색까지도 다 불응했는데, 계엄 당일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당시 대표죠, 체포해야 된다는 그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한다는 말은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장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아주 그 매우 중대한 내란의 선동 행위일 뿐만 아니고 그 내란을 합리화시키고 동조하는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던 그거는 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 또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를 체포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한교안 그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무슨 교감하에서 군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해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를 보더라도 특히 작년 올해 3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전후에서 아스팔트 그 거구 세력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선전과 선동을 했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것을 놓고 제1야당 대표가 우리는 한교안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독재라고 하고 탄핵까지 운운하는,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어서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지금 한교안 전 대표가, 한교안 전 대행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참으로 큰일 났구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뭡니까? 결국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표현의 어떤 자유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에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것 때문에 지금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페이스북에 의견을 그러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동훈과 우원식을 체포하는 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변론을 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그럼 없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한교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은 한교안 전 대표가 체포됐지만 내일은 내가 체포될 수도 있다. 왜? 똑같은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한교안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지금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기강돼 있고, 어제 집회에도 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저렇게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 자신도 지금 지금 정권이 출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시작도 되기 전에 인수위 때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빌드업이 될 정도로 탄핵을 그냥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항소폭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부에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관여되었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입증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갑니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주장이 뭐 강하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